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재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에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의 워너비이자 직장인들의 꿈, 32살 조 과장은 어떻게 50억 자산을 소유하게 됐을까의 저자 우리 조용무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근하게 된 신인 작가 조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2살밖에 안 되셨는데 네네. 50억의 자산을 벌써 이렇게 소유하게 되셨는데 네네. 32살이시면 저보다 한참 동생이긴 하지만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벌써 그런 스펙을 이렇게 쌓아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 월급쟁이로서 50억을 모은다는 거 저는 1억도 사실 쉽지 않던데요. 네네. 네, 월급은 적은데 돈 모으기가 솔직히 좀 너무 힘들어요. 네네. 저축 성공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50억 자산이라는 건 대출을 많이 포함한 금액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고 이런 성장 과정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 책에도 써놨지만 일단은 저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지를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고 내가 좀 경제적 자유라든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환경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도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지만 옛날 운동할 때도 운동 끝나고 나서 배고프니까 집에 와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라면이 있다. 그럼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라면을 먹게 되면은 운동이 헛수고가 되는데 그렇죠. 일단 라면을 이렇게 치워놔야지 눈에 안 보여야지 환경 세팅을 해서 운동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저축도 환경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급이 그때 200만 원 중반대 때였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금액, 그래서 80% 정도 저축했었는데 일정 금액을 모바일 뱅킹이 안 되는 통장에다 자동 이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장에 남은 돈은 그 달에 써야 할 돈만 있었고 만약 정말 급한 돈이 하면은 그 은행에 직접 가야지만 돈을 쓸 수 있게 그런 환경 세팅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다도 써놓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절약하시는 부분들 꽤 많은데 통신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커피, 옷, 그다음에 대중교통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통신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 통신사 쓰고 계세요? 저는 그 S땡땡 통신사. 네네네. 사회적 선생 같은 경우는 최대 알뜰폰을 쓰시길 권장드려요. 물론 말씀하신처럼 K나 S나 L사 이런 분들 되게 좋지만 알뜰폰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의 그 대기업 통신사의 회선망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품질 차이로는 크게 없고 그래서 KB라든가 SK, KT의 LG의 자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뜰폰을 써서 몇만 원이라도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을 따지면은 꽤 크거든요. 그런 것도 절약할 수 있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은 저는 항상 들고 있지만 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월급의 5% 이내로 드는 거를 하면은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특히 과거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엄마가 추천해준 가족분들이 보험 설계사를 하셔가지고 주위에 한두 분씩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씩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10만 원 이내로 보험료를 특정해서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또한 커피나 별다방 커피 이런 것들은 한 잔에 5,000원씩 하는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걸 하루를 먹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제 옆에 또 딱 있네요. 네, 사회초년생이 아니시니까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별다방 커피는 절대 드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 수 있죠.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선배들한테 사달라 하거나 혹은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영업직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이제 고객사를 접대하거나 파트너 접대할 때 그때 먹어라. 식사 같은 경우도 저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일부러 고객사나 파트너사를 미팅을 잡을 때 먹고 싶던 식당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제 그때 법인카드로 먹고 실적도 좋고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커피나 식사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옷장에 보면은 양복 2벌에 셔츠 3벌에 청바지 2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소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필요한 거나 이 옷에 어울리는 옷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옷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옷장에 옷이 진짜 많은데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옷을 입을 옷이 없다. 입고 갈 옷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은 옷이 너무 많은데 옷을 또 새로 사게 되고 그럼 또 옷을 또 사니까 절약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옷장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1년 이상 안 입는 옷들은 버리시고 그 옷장 정리 하나 보면은 그렇죠. 나한테 꼭 필요한 옷이 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옷을 더 덜 사게 되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입사한 이후에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네. 할부로 긁으면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남자들의 또 워너비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이제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도 사게 되니까 하는데 절대 사시지 말고 아니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은 할부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뭐 기름값 각각 하다 보면 한 달에 정말 막 거의 몇백만 원대나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약한다 하면은 충분하게 투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조영구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은 약간 부자는 맞습니다. 선택이다라는 네, 문구가 나와 있는데 네, 네. 그게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드시고 싶은 것도 이제 뭐 직장 회식 때나 뭐 이럴 때 네, 많이 충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김종률 대표님께서 많이 사주시거든요. 네. 맛있는 거를. 그래서 저희도 그럴 때는 좀 비싼 거를 먹는 편이고 네. 요거는 어쩌다 이제 저도 한 번씩 먹는 거라서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네. 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특히 직장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주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주식 투자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투자해서 목표 수익률 30% 달성하고 했는데 제가 주식 중에서도 펀드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다양한 거 다 공부해보고 다 투자해봤는데 네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했을 때 일단 크게 레버리지가 대출이 가능한가 그리고 오르는 자산에도 뭐 플레이라든가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신경 쓸 그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세 가지 기준에 봤을 때 가장 부동산이 적합하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대출 레버리지가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책에다 써놨지만 대출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내가 모은 돈이 뭐 1,000만 원, 뭐 1억밖에 없는데 이런 거 투자하게 되면은 뭐 10% 올라봤자 1,000만 원이거든요. 아무런 크게 변화를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10%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 뭐 많게 대출을 받으면 90%까지 대출 받게 되면은 뭐 1억에 1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를 하게 해서 아예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이너스를 나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안타깝게 좀 투자를 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은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뭐 코로나 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어떻게 오를지가 잘 감이 안 잡혔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동산은 반면에 이제 뭐 지하철역 어디 생기는지, 아파트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경 쓰는 건데 주식을 하게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은 항상 주식창을 보게 되고 오늘은 뭐 10만 원 올랐으니까 바로 매도하고 치킨이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주식은 좀 힘들었고 반면에 피드백이 좀 빠르죠, 굉장히.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만 원 벌었으니까 먹고 술 먹어야지. 그러니까 네. 또 못 먹게 되고.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묵혀놓으니까 오르는 것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부동산 공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좀 막막하거든요. 맞습니다. 알아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볼 때 어떻게 부동산 공부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세 단계로 공부를 했어요. 뭐 책,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부동산에서 투자를 공부하기 마음먹은 이후에는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의 1년에 한 100권씩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에서도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 뭐 대출, 뭐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 다 보고 난 다음에 알긴 알겠는데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 첫 번째 강의를 들었던 분이 김종률 아카데미의 선생님이었고 네네. 그때 이제 김종률 대표님. 네, 네. 뵙게 된 다음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배웠는데 그 강의도 되게 좋았던 게
그 강사분들이 뭐 단순히 뭐 상가 뭐 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경매, 뭐 청약, 뭐 꼬마빌딩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강사분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정말 폭넓게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항상 좋았던 게 끝나고 나서 항상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뒤풀이. 그래서 항상 술을 먹고 강사분들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같이 들었던 분들이 다 형님 누나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나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강사분들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같이 술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형님이나 누님들이 다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도 이미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직속 인생 선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 됐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모임에 갔다가 바로 투자를 하게 됐죠. 31~2살쯤이면 보통 이제 클럽 가서 많이 놀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네. 사회의 어떤 선배님들을 보고 네네.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때 처음 들었던 게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바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클럽을 가서 뭐 술 먹고 할 수 있지만 물론 클럽 갈 외모는 아니지만 아유, 충분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놀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투자로 해서 좋은 결과가 이어졌고 투자를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하게 되면은 이게 한계가 쌓이고 바로 또 하게 되고 쌓이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자산들이 줄어나는 효과가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걸 이렇게 엮어서 좀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네.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주변에 조금 그런 방면에서는 좀 선견지명이 있으신 선배님들이나 강사님들 네. 또 많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또 아직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네네. 발전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부동산 투자 테크트리가 있다고 또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게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네네. 책의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크게 투자 마인드랑 시드머니 저축, 그다음에 부동산 기초 공부라고 이제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투자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만 하면 안 된다.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통기업이 하면은 유통만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음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직장인 같은 경우도 월급만 받고 생활하다 보면은 다음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언젠간 잘리게 되면은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치킨집이라든가 하게 돼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게 되니까 회사 다니는 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고 그래서 좀 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고 하지만 정말 힘든 길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절약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절약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직장도 다니기 힘든데 남은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주말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선택한 일이니까 이런 것들에 좀 책을 담았고 그러니까 선택에 또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누구나 부자가 되는데 누구나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른 뻔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게임이나 해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부루마블 게임들이 자본주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월급을 주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한 바퀴. 매달 말이 되면은 그렇죠. 네. 또 불마블에서도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월급을 주는데 누구는 그때 빨리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통행료나 이런 것들 내게 되는데 정말 자본주의가 똑같이 누구나 다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는데 누구는 부동산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투자 수익을 얻는데 누구는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 안 하게 되면은 뭐 병원비라든가 뭐 본인 세금이라든가 뭐 본인 뭐 식비를 그냥 온전히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담는 게 이제 1단계 중에서도 투자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드머니 저축인데 시드머니 저축에는 단순히 이제 절약을 해서 뭐 짠테크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어떻게 받고 대출을 어떻게 잘 받고 신용대금을 잘 유지하는지도 담아놨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시드머니 저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만 모아서 본인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책에 담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저축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책에 담아놨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기초 공부인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국영수 위주로 배우는데 이 자본주의 나오게 되면은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은 꼭 필수적인 거거든요. 꼭 알아야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 그다음에 임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1단계에서는 이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2단계로는 경매 지식,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이라든가 용어라든가 명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2단계에서 좀 배우면 좋겠고, 3단계로는 이제 주거형 부동산이라든가 수익형이라든가 토지 투자는 이렇게 종목을 이제 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경우? 저는 게임을 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네,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키워가는 테크트리가 있듯이 네네. 본인만의 테크트리를 잘 찾는 게 마지막 3단계라고 생각해서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 뭐 투자 마인드, CD모의 저축, 기초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담고 2단계에서 경매 지식을 쌓은 다음에 3단계에서 본인만이 맞는 테크트리를 찾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사회초년생으로서 배우면 좋은 부동산 투자 테크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부동산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네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시점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크게 봤을 때, 뭐 주식도 같지만 부동산도 보면은 크게 봤을 때 그냥 항상 우상향하는 것처럼 네네.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때마다 오르는 종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가장 빨리 이제 하락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보합장하고 상승장 전에 보합장 때 오르는 게 분양권이 좀 빨리 오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급지 아파트, 그다음에 2급지 아파트, 3급지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 반지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르는 순서대로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을 안다면 미리 한 단계 미리 진입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듯이 이런 것들 사이클을 좀 알고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상승장 전에 보합장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혹은 뭐 1급지 아파트 좋지만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만약 1급지 아파트를 못 산다 하면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재테크 공부, 부동산 공부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 직장 생활과 네. 투자를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네. 시간 조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제 9 to 6 혹은 뭐 8 to 5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직장인들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사실 출퇴근 시간이랑 네. 저녁 퇴근 후 시간이랑 주말 시간밖에 없어요. 모두 다 공평하게 다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잘하는 그런 비결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아침 루틴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아침 일어나면은 일단은 핸드폰을 먼저 보면은 그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치워놓고 눈 마사지 기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해야 할 일과들에 대해서 머리로 한번 그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네. 눈 마사지 낀 상태에서 와이프가 네.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에 대한 사이클링을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전날에 플래너를 통해서 오늘 할지를 계획해 놓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최상의 하루를 상상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씻고 나서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신문을 봅니다. 출판사가 매일경제다 보니까 매일경제 신문을 보고 있고요. 출근하면서는 이제 경제 라디오를 들어요. 네네. 이진우의 손자대표는 경제라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즐겨 듣던 라디오 방송인데 거기서는 다양한 경제 이슈뿐만 듣기 때문에 듣고 혹은 뭐 김종률 아카데미의 유튜브도 듣고요. 네네. 듣고 나서 이제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디오나 유튜브를 듣고 돌아와서는 뭐 경매 물건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임장이나 부동산은 직접 가가지고 좀 임장을 실제로 보고 발굴하는 이런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직장인으로서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결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신혼생활은 어떻게 공부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러면은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그런 고충 때문에 그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 이런 부동산을 임장을 곁들여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트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청량리에 스카이 그 분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그 당시에도 와이프가 구두 신고 왔었는데 그때 청량리 아파트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거리를 재보고 막 공사판을 같이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거든요. 구두를 신고. 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와이프분께.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청량리에 먹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아파트 공사판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임장이랑 데이트랑 같이 엮어서 생활화돼 있네요, 모든 네,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애기가 좀 커서 이제는 이제 애기랑 같이 토요일 날 같이
인정하는 플랜을 좀 짜고 있습니다. 아기도 임장을 네, 내리고 네, 다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빠를 잘하던 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들 좀 하는데 네네. 올해는 뭐 부동산 경기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지금 같은 시기도 투자를 통해서 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고 그 점을 개별 종목이 있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되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제 지인한테도 이제 결혼을 앞둔 지인한테도 수원 매교역에 펠리시드 아파트가 분양을 이제 미분양이 나서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9억 정도 되고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게 계약금이 5%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 정도면은 9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3년 뒤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 이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까 떨어질까를 베팅하는 게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팅할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크게 경제 흐름이랑 이제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흐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금리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전세가 미분양 지수 이런 것들 좀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상단을 찍고 이제 방향성으로는 하락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하반기부터는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금리 같은 경우 방향성 정해졌고 근데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일부 풀었지만 앞으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풀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전세가나 미분양 지수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 전세가보다 아파트까지 떨어질까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분양권이다. 분양권도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시점에는 부동산 분양권이 괜찮지 않나. 그런데 마침 매기력 플래시드 같은 경우는 5% 계약금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의 물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확신이 언제 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확실히 한 다음에 네. 주변에 사람들이 투자를 잘 됐을 때 그때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제 커뮤니티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분도 돈 벌었고 저분도 돈 벌었을 때 그런 것들 좀 현장적인 그런 정보들을 흡수한 다음에 그때 확신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전문 강사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제 직장인이고 조금 더 투자를 빨리 하는 것뿐이지 뭐 투자 선배님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초에 김윤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보면서 강사기보다는 아는 사람, 동일한 직장인으로서 봤을 때 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깜짝 이벤트. 자, 우리 조윤보 작가님의 특강 기대평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와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결핍은 원동력이다라는 우리 작가님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원동력 삼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